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름과 배경은 바뀌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과 감동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 100년 넘은 고택마루에서 한 여인이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여사, 올해 85. 그녀는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지 공예장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한지 제작법을 평생에 걸쳐 지켜온 마지막 세대였죠.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한지는 전국 각지의 박물관과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숙련된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한때 또렷했던 목소리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은정 여사의 부름에 방 한쪽에서 젖은 수건을 짜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지영, 36살. 원래 서울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3년 전 남편의 부탁으로 시골로 내려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잠시 돌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지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좋아하던 교직도, 서울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심지어 남편 민호와 보내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죠. 민호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며 주말에만 가끔 내려왔고 시동생 민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며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은정 여사의 일상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지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봐도 은정 여사의 표정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영이 끓인 죽이 짜다고, 빨래가 깔끔하지 않다고, 마루 청소가 허술하다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한지 작업이었습니다. 은정 여사는 죽는 날까지 전통을 지키겠다며 지영에게도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영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고 했잖아. 종이결이 이렇게 거칠면 어떻겠어? 당나무 삶는 시간이 부족해. 처음부터 다시 해. 내 정성이 부족하니까 종이가 이 모양이야.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 당나무를 삶고 껍질을 벗기고 잿물에 우리고 두들겨서 펄프를 만들고 물에 풀어 한 장 한 장 떠내는 과정.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고마워할 날이 올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은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봐. 지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은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작은 쪽지였는데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렴. 은정 여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영은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감나무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정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해숙을 믿지 마라. 해숙이요? 누구죠 그게? 지영이 당황해서 묻자 은정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내게 미안했다. 하지만 너만이 진짜를 알 수 있을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낸 시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작은 쪽지, 감나무 아래, 이해숙을 믿지 마라라는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숙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는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지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은정 여사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은정 여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새벽 지영은 혼자서 장례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서울에서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당장 내려올 수 없다고 했고 시동생 민수는 연락조차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가집 주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장 작성, 조문객 맞이까지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단절되었던 사회적 관계들 때문에 그녀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은정 선생님 댁이 맞나요? 빈소를 차리고 있던 지영 앞에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오셨는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숙이라고 합니다. 은정 언니와, 아니, 은정 선생님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정 여사가 마지막에 믿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이름. 이예숙. 하지만 해숙은 지영의 당황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은정 언니가 그렇게 가실 줄 몰랐네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저희는 한때 함께 일을 했었어요. 한지 공예 관련해서 말이죠. 벌써 10년도 더 전 일이지만요. 해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통 공예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정 언니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영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동안 은정 여사의 작품이 어떻게 전국 각지에 알려졌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분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다음 말에 지영은 다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은정 언니가 마지막에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나요? 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요? 네. 사실 저희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언급하셨을까 봐서요. 지영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믿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해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지영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민수였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는 평소답지 않게 정중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금세 해숙에게로 향했습니다. 해숙 씨? 여기서 뵙네요. 민수 씨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둘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눈치챈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몇 년 전에 어머님 작품 전시회 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런 전시회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은정 여사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의 과거나 인간관계에 대해 거의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다니. 장례식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한지 공예를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몇몇 갤러리 관계자들까지. 은정 여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숙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유가족인 것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은정 여사의 생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지어 장례 진행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은정 언니는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셨으니까 관도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화보다는 생화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은정 언니가 인공적인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분명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었지만 지영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모르던 것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 여사가 마지막에 남긴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 지영은 해숙과 민수가 무언가를 속삭이며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은정 여사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 이예숙을 믿지 마라.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지영은 고택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여사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한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 씨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해숙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 민수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서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린 말투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들어오세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오시다니. 사실 형수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해숙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영 씨, 혹시 은정 언니가 생전에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사업 파트너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은정 여사와 함께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해숙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계약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것으로 보아 제법 오래된 문서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영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한지공예 공동사업 협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영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박은정과 이해숙. 계약 내용은 한지 제작 및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수익의 50%씩 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안동시 리번지 일대 현재의 고택에 대해서는 박은정과 이해숙이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계약 날짜는 2013년 3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인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당시 공증까지 받은 정식 계약서예요. 해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사실 은정 언니와 제가 중간에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해숙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어요. 은정 언니의 뛰어난 기술과 제 판매망이 결합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몇 년 후부터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견 차이요? 은정 언니는 전통 방식만 고집하셨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원했죠. 저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정 언니는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민수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이셨는지. 전통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한지 만들기를 배우면서 은정 여사의 완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경부터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동사업자였던 거죠. 해숙의 설명을 들으며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은정 여사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과 공방이 공동 소유라면 해숙 씨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영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가 진짜라면 자신이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절반이 해숙의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에요. 해숙이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일이니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영 씨만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일단 이 계약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동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민수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정리라는 게 집을 팔아서 나누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다른 쪽 지분을 사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영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팔아서 나눈다. 자신이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지킨 이 집을. 그때 은정 여사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해숙을 믿지 마라. 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법적인 문제이니까 너무 오래 미루시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해숙과 민수가 돌아간 후 지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계약서가 진짜일까요? 만약 진짜라면 왜 은정 여사는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해숙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영은 문득 감나무가 보이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 여사가 마지막에 남긴 또 다른 유언.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 혹시 그곳에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해숙과 민수가 떠난 그날 밤, 지영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 집의 절반이 해숙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보고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건 은정 여사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계약이 있었다면 왜 3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지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 여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를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영은 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된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은정 여사가 생전에 특히 아끼던 나무였죠.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지영은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이죠. 1시간쯤 팠을까요?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뭐지? 지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 같은 큰 통이었는데 비닐봉지로 여러 겹싸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뜰 한가운데로 옮긴 후 지영은 비닐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 안에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금고에서 볼 법한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두꺼운 일기장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손에 든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정 여사의 친필로 쓰인 일기였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은정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쓰인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에게 해숙이가 가져올 그 계약서는 가짜다. 진짜는 여기 있다. 해숙은 2018년에 내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팔았다. 그것도 값싼 기계로 만든 가짜를 내 이름으로 말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사업을 정리했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민수도 해숙 편이다. 돈에 눈이 멀었다. 지영아, 너만이 내 진짜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미안하다. 지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진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가져온 것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계약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이해숙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2018년 8월 15일부로 해지되며 모든 권리는 박은정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숙의 서명과 함께 위반 사항 무단 복제품 제작 및 판매,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안에는 해숙이 만든 가짜 작품들의 사진과 진품과의 비교 자료, 심지어 해숙과 민수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해봤습니다. 은정 여사의 오래된 핸드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민수와 해숙이었습니다. 이모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해야겠네. 내가 만들어둔 계약서 기억하지? 공증 도장만 가짜지만 언뜻 보면 진짜 같을 거야. 형수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
어차피 법적 지식도 없고 3년 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잖아. 충분히 속일 수 있어.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이들은 이미 은정 여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지영이한테 뭔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리 없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감나무 아래에 뭔가 묻어둔 것 같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건 그냥 동네 사람들 추측일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지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녹음을 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해숙과 민수에 대한 것이었고 배신감은 그들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은정 여사가 자신을 진짜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일기장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은정 여사의 진짜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정말 열심히 나를 돌봐준다. 지영이가 만든 한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손재주가 있는 아이다. 지영이에게 차갑게 대하는 이유는 해숙과 민수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미안하다. 지영이야말로 내 진짜 후계자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 여사의 차가운 태도는 연기였던 것입니다. 해숙과 민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에게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친 것은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라는 뜻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라는 뜻이다. 해숙이 만든 가짜 한지와 우리가 만든 진짜 한지의 차이를 너는 알 것이다. 그것처럼 사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너는 진짜다. 감나무 아래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한 지영은 이틀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지영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 씨, 저예요. 지영이요. 아, 지영 씨. 그동안 생각 많이 하셨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영이 순순히 자신들의 계획에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세요. 민수 씨도 함께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해숙과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확인이요? 해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두 장의 한지를 꺼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한지였습니다. 이 두 장의 한지를 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한지 이야기는 왜 하는 거예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건 한지 만드는 법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었어요. 지영이 한 장을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이쪽은 기계로 만든 가짜 한지예요. 얼핏 보면 진짜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섬유의 방향이 일정하고 두께가 균일해요. 그리고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쪽은 진짜 전통 한지예요. 섬유가 불규칙하고 두께도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해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 갑자기 한지 이야기는 해숙 씨가 2018년에 만들어 파신 게 바로 이 가짜 한지예요. 지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가짜를 만들어 팔았다고. 증거가 있어요. 지영은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모든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숙 씨가 무단으로 복제해서 만든 가짜 작품들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진품과의 비교 자료고요. 해숙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영이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숙과 민수가 나눈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만들어둔 계약서 기억하지? 공증 도장만 가짜지만 언뜻 보면 진짜 같을 거야. 녹음이 재생되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고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혜숙 씨와 민수 씨를 고발하거나 처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혜숙 씨는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거고 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민수가 마지막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로 법정에 서야겠죠. 위조 공문서 작성, 사기 미수, 무단 복제품 제작. 죄목이 꽤 많네요. 혜숙과 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졌어요. 혜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셨어요. 감나무 아래를 파보라, 혜숙을 믿지 말라고요. 지영의 대답에 혜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역시 은정 언니랍네요. 마지막까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혜숙과 민수가 집을 떠난 후 지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허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지영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민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민호도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날 저녁 지영은 은정 여사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한지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였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이해해요. 혜숙과 민수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은정 여사가 생전에 그렇게 아끼던 감나무. 그 아래에 묻어둔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지켜준 것입니다. 지영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유산, 전통 한지 만드는 법을 이어나가겠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도 함께요. 한 달 후 지영은 은정 여사가 사용하던 한지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전통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만큼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해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지영의 목소리는 은정 여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한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진짜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정 여사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